예, 좀 화질 안 좋죠. 여기 조명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심지 작업을 오늘 하겠습니다. 다 이제 해놨고 까먹기 전에 요거도 소개를 할게요. 이게 뭐냐, 자석입니다. 여러분들 자석 달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냥 부착하는 거 영상 정도만 봤거든요. 요거 한 개 뭐 더 저렴하게 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시험 삼아서, 예전에 어머니께서 그 부자재를 뭐 어딘가에서 사오신 것 같아요. 그냥 보이길래 사왔다 하시길래 그렇게 생긴 거 있죠. 요 부착하는 거는 그냥 원단을 요거 뒤에 요 홈이 들어갈 정도로 탁 찢으신 다음에 꼽은 다음에 이렇게 탁 벌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쇠 있죠. 쇠가 빠집니다. 솔랑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갖고 탁 아무튼 끼우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양쪽에 이제 붙인 거고, 처음에는 이거 막 아이고 어째야 되노 처음에 이 생각을 한 반년 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겠는데 싶은 거죠. 그냥 그래갖고 저도 그냥 자석 다는 거에는 뭐 별 부담 없이 그냥 해드린다 했고, 자 이게 심지를 사면은 이거는 저는 소잉 팩토리 가서 심지 사옵니다. 이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렇게 금액 차이가 좀 없거든요. 그래갖고 뭐 기왕이면 뭐 또 장사집에 팔아주는 게 또 좋죠. 그래갖고 뭐 그런 거는 뭐 우리 장사를 하면 이제 그런 거 좋습니다. 자 그래갖고 식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뭐 식서가 있고, 보다시피 여기 이제 셀비지 부분 보이시죠? 그래갖고 일반 뭐 110 곱하기 90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 작업을 해놓은 요걸로 이제 작업을 할 텐데, 이게 사실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족하진 않을 것 같네요. 이게 자 그냥 요대로 해서 딱 자르면 됩니다. 그쵸? 그래갖고 뭐 같이 작업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촬영 전에는 뭐 이렇게 세팅 준비해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좀 해보면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다 보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될지 그제서야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를 막 2겹씩 붙일까 했는데 고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겹으로는 가방이 서지는 않을 거는 같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 심지 두 개 붙이는 작업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옛날에 해본 적은 있는데 나쁘진 않았거든요. 끝에 이제 다 잘라버리고, 제가 공중에 뜬 채로 자르니까 뭐 이렇게 지금 덜 잘린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제가 지금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원래 제 작업 테이블에서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작업을 안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하려다 보니까 뭐 좁은 위치에서 이게 다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2겹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원단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원단이나 심지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심지 값을 제가 5,000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많이 잡아도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뭐 남은 게 이 정도죠. 이게 한 3분의 1마 정도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정도로 감안을 하면은 아무튼 값은 그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얘를 붙여놓고 생각을 할게요. 붙여놓고, 이게 실시간 이렇게 틀리는 원단입니다. 그래서 붙일 때 참 잘 붙여야 되는데, 옆에도 이거 잘라줄게요. 어찌 재단할 때 보시면 이거 옆에가 달린 채로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것도 잘라주겠습니다. 자, 해갖고 저는 요 가위 막 쓰는 가위거든요. 제 나름 이름 막가위라고 이름 붙여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심지 작업 이런 거 하시면 이렇게 있는 게 좋다, 그쵸? 좀 종류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용도별로 가위가 있으면 쓰시기 편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뭔 모르고 산 가위입니다. 사실은 이 가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소잉 의자에서 계속 삐걱삐걱 소리가 나네요. 예. 제대로 앉으면 소리가 좀 덜 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소잉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해보자 이 정도 금액이면 나 뭐 손해봐도 괜찮다 이러면서 도전을 처음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제 그런 걸 권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저도 사전에 이제 정보가 있으면은 지금 다리미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냥 이제 이대로 적어도 5초 정도는 붙여줄게요. 한참을 붙여야겠죠. 절대 다리미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천 이래 틀리면서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질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탁 이렇게 인내의 시간입니다. 자, 아무튼 가위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전 지식이 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뭐 30대가 돼가지고는 30대 지금 중반 넘었죠. 넘으면서 있던 생각은 모든 분야든 돈을 들이면 정말로 빠르게 뭔가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간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한데 가위가 사실 저는 한 개로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가보니까 가위도 사실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단 자르는 가위는 원단만 딱 우리가 잘라야 오래 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금액도 뭐 그렇게 저렴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도 한 2, 3만 원 줬던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은 메리 시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리라는 메이커가 있나요? 옛날에 선킬트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선킬트 여러분들 아십니까? 선킬트라는 곳에서 샀고 처음에는 막 몰라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막 짜투리 원단 같은 거 세트로 뭐 4분의 1마씩 이렇게 팔았었나요? 이제 그런 거 막 조각전 같은 거 사가지고 티코스터 만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꼬꼬마 시절 완전 재작년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싱 처음 했을 때니까. 저는 이제 미싱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 샀던 가위를 뭐 당연히 뭐 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갖고 뭐 지금도 이렇게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가위가 뭐 얼마나 좋겠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켈빈 가위를 한번 사온 거거든요. 학원에서. 근데 이제 직접 들어보니까 무게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로도 사실 끝낼 수는 있어요. 뭐 굳이 돈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틀리니까 이건 좀 맞춰가면서 할게요. 요 가방 요거를. 이게 틀리는 원단이기 때문에 심지 붙이고 나서도 이게 힘으로 이렇게 심지채로 이렇게 막 만져줘도 원단이 좀 변형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금 못 맞추는 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으로 직접 또 맞추시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좀 생기면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라탄 원단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맞으면은 손으로 이제 직접 맞추거든요. 제봉이란다. 예. 다림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뭔 모르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사면은 망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구입 기준이 그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도 이런 디자인은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봤기 때문에 저런 거 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내용 보고 그냥 산 겁니다.
너무 싼 거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딱 중간 가격으로 산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모양이 사실 마음에 들진 않죠. 너무 기본 모양이기도 하고. 저는 좀 그래도 예쁜 거를 좋아한다는 거를 지금 알았거든요. 근데 예쁜데요, 이게 구매를 하면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막 고민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좀 명리학적으로, 저는 원래 사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좀 교회 다니시고 그래도 저는 일단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원래 종교는 없고요. 근데 좀 듣다 보면은 옛날에 그걸 배워서 그렇거든요. 회사에서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엄청 잘 보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재밌는 심리 테스트 느낌으로 저는 보는 편이고, 그러니까 명리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막 자기가 원하는 감성템 같은 게 있는데 금액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막 엄청 비싼 엄청 예쁜데 비싼 가방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액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그러면 자기랑 안 맞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활용도가 생기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러면서 뭔가 딱 활용도 같은 게 탁탁 떠오르고, 또 남자분들은 차 좋아하시니까 차로 제가 사실 차를 좋아하니까 전 참고로 차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사가지고 뭔가 인연이 있을 것 같다, 더 있을 것 같다, 경제적인 거, 출퇴근 같은 거 단순히 과시하고 갖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좋은 느낌이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실구매 능력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실사용도까지 딱딱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리학적으로 그게 자기랑 이제 맞는다는 신호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통 또 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경우도 큽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거고, 이 큰 거를 지금 심지 한 장으로는 좀 제 생각에는 좀 거기 보강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심지를 한 장 더 쓸게요. 이래 되면은 사실 가방 원가가 확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회전율 한 개만 전 보고 가겠습니다. 심지 값이 저도 이 정도로 들지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제 저도 안내 고지를 안 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게 손해만 안 보면 됩니다. 이게 그냥 단기 이익만 쫓다 보면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거에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됐습니다. 요렇게 하고, 전 심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자르는 편입니다. 원래는 시접 안에 1cm 맞춰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다시피 이제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냥 귀찮아서 안 합니다. 이게 작업 속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에게는. 보통은 시접 1cm 남기고 박아라고 이제 특히 딴 데 유튜브 같은 데 설명이 많으실 겁니다. 동네 카페 모임이라든지. 근데 저는 독자적으로 거진 한 부분도 커요. 그러니까 물론 도안 같은 거를 학원에서도 배우고 그렇긴 했는데, 본인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항상. 운전도 누구는 이제 자동 운전 무조건 해야지 하는데, 저는 사실 수동차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별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좋거든요. 그렇죠. 누가 봤을 때는 커피 장사 그거 왜 하노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노. 그러니까 국밥집 장사 이런 걸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카페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막을 수 없겠죠, 그런 거.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업무 스타일 보면은 웬만하면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FM을 배우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왜 FM인지 그런 거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원 갈 때 그런 학문적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가본 거였거든요. 아, 이거 그냥 내가 야매로도 할 수 있는데, 맞죠? 여러분들 맞죠? 학원 안 가고도 어느 정도 틀만 있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그런 것만 할 줄 알면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죠? 저도 일본어 동사무소에서 선생님까지 해봤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남이 뭐라 하는 방식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했거든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히라가나부터 뭐 공부할 수 있지만 뭐 저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다 외운 다음에 바로 현지인들이 보는 그런 연애 소설로 일본어 공부를 입문했습니다. 그 재미없는 문법책 그런 거 진짜 재미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그냥 제 주관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연애 소설 읽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의 그런 감정 같은 것도 읽을 수 있고, 뭐 그때 당시에 저 진짜 감수성이 너무 예민한 시기라 갖고 좀 애절하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푹 빠지면서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그렇게 뭐 좀 학과도 가고 뭐 관련 직업도 계속 할 정도로 좀 많이 실력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과정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계속 할 수 있는 것,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결과만 좋으면 땡이잖아요. 그렇죠. 남이 뭐라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요. 그 방법이 누가 뭔가 법적으로 안 좋은 방법이면 그거는 그렇죠. 좀 안 좋겠죠. 근데 집에 저는 이제 컴퓨터 원래 게임 좋아하는 친구였으니까 그냥 집에서 뭐 그렇게 컴퓨터로 이제 보면 되니까 컴퓨터로 또 바로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되니까 단어를 계속 찾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사전 그때 유행했으니까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제 공부 이야기 썰을 이야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완전 그때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완전 일본에 미친 사람. 그래갖고 친구 집 놀러 가서도 야 너는 이거 번역 어떻게 했어? 막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하나를 딱 캡처를 해가지고 그 A4 한 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지문을. 근데 저에게는 지문이 아니고 그냥 탐구 과정입니다. 그게. 그래갖고 버스 안에서도 친구는 참고로 저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고 그 친구는 지금도 번역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좀 선생님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뭐 너는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학교 가는 내내 그 15분, 20분 동안 저희 집은 종점이었으니까 종점에서 계속 그 지문을 둘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뭐 내신에 한 개도 도움도 안 되고 저희끼리는 뭐 그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게 또 현지인들이 보는 문장입니다. 이제 갓 히라가나 뗀 놈들이 완전 그냥 뭐 현지인들 보는 그런 책을 그냥 이제 재미 하나만의 이유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막 너무 어른들이 쓴 수필이라든지 그런 시사 용어가 나오는 그런 책은 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흥미입니다. 내가 이거 지속을 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다른 거 가면은 이제 진도 빠르게 탁탁탁 배울 수가 있잖아요. 기본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방식대로 일본어를 배우고 나서 일본어 학과에 가면은 그쵸. 학과생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전공 지식들을 배우고 싶은 거죠. 저는 학문적인 열의가 굉장히 끌어올랐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집에서 하는 거는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방 만들고 싶다. 찾아가지고 바로 탁 하면 되거든요. 그게 진짜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이 항상 이제 되는 게 가장 이제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손잡이도 한번 붙여볼게요. 손잡이는 그냥 이제 한 겹 정도로 2겹을 하면은 그래도 좀 설 거는 같은데 선다는 말은 이제 이 가방을 탁 세워둬도 가방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탁 쳐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겹만 할까요?
하는 김에 이것도 두 겹 하기에는 이건 좀 모험인 것 같아갖고 고민이 좀 됩니다. 자석은 잃어버릴까봐 그냥 여기 붙인 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 붙인 작업만 거진 한 15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개인적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쿠팡에서 롤 심지 검색하시면 10cm로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한 롤에 한 1,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 개 때문에 10cm 재단을 또 이렇게 탁탁탁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또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갖고 그냥 요 정도는 그냥 롤을 사는 편이고, 롤 심지가 쓰긴 편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35짜리는 안 사고 방금처럼 그냥 이제 한 마씩 잘려 나오는 거를 이제 커팅해서 쓰는 편이고, 또 사면은 이게 고무줄 팅가 주시다 보니까 고무줄도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코아스 제품 있죠. 그게 NCC 미싱도 뭐 판매하시는 그런 국내 기업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 심지가 사실은 이제 써보니까 요거 백화점 심지급으로 거의 뭐, 사실 이것도 코아스에서 만든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심지를.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품질은 참 보증되어 있다, 뭐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그 심지도 너무 저렴한 거 쓰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여기서 좀 주름이 좀 있는데 이런 거는 딱 이렇게 한번 펴주시고. 이거 고민입니다. 심지를 한 번 더 붙일지 말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붙이면 많이 좀 두꺼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저어볼게요. 느낌이 이렇게 나있을 때 가방이 좀 많이 두꺼울 것 같긴 합니다. 해봅시다. 그냥 뭐 안 망하면 되겠죠. 안 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쁠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용도를 생각했을 때는 적당히 좀 튼실한 가방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그 다음에 린넨 100%다 보니까 천이 사실 엄청 막 야물진 않잖아요. 야물다는 말을 쓰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엄청 막 튼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린넨이 뭐 캔버스처럼 두껍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보강 느낌으로 그냥 더 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요 안에 뭐 옷도 넣어 다니시고 그러면 좀 험하게 쓰실 확률도 좀 있겠다. 그쵸? 그래서 그냥 끈 부분은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첫 도전입니다. 저 뭐 이렇게 만든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이분도 이제 세상에서 한 개밖에 없는 나만의 가방이 생긴다라는 것에 엄청 좀 포인트를 두셨거든요. 뭐 좋습니다. 남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직업이 흔치 않죠. 이게 더더욱 이제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왜 그렇지? 린넨이 원래 좀 쭈글쭈글하다는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좀 펴주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좀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까 가방 심지랑 다르게 이 심지 같은 경우에는 실크 심지는 좀 주름이 계속 생기네요.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냥 작업을 해야 되고, 요거 주머니감도 뭐 작업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냥 다려만 주고요. 한 번 다려 놓으면 작업하긴 편하겠죠. 자, 요것도 큰 주름 정도만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하진 않을 거고, 자리를 옮길게요. 요거랑 자석까지. 자, 좀 널찍하게 찍겠습니다. 널찍하게 찍어야 제가 좀 촬영하기는 사실 편해요. 그래갖고 전을 이리저리 뭐 자르면서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이 정도 느낌으로 오늘 촬영하고요.
뭐 강의 영상보다는 그냥 여러분들도 아시는 맨날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T코스터, 거대 T코스터 요걸로 이제 밖에 주머니를 한 개 만들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0.5로 이제 박아줄 거고요. 원래는 좀 요런 거, T코스터 작업 요런 거 하고 있었습니다. 창구멍은 뭐 적당히 내시고요. 이것도 식서를 지켜서 해볼까요? 식서를 굳이 지킬 필요는 없지만 너무 빠르게는 안 하고 그냥 적정 속도로. 참 재단하고 천 만지는데 거진 뭐 시간 절반을 쓴 것 같아요. 그때 어저께도 재단하고 하는데 한 좀 제법 걸렸죠. 어제도 한 2-30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요? 처음 하는 재단이고 원래 개인 주문이 그렇습니다. 한 개만을 위한 재단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뭐 제가 뭐 이상한 잡소리 같은 것도 많이 했다 그쵸? 자, 그다음에 요 끝에는 여기는 조금 기통이 살짝 잘라줄게요. 요렇게 좀 그냥 요 정도 모양으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막 서비스 차원에서 뭔가를 이제 남한테 주고 그런 과정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좀 사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생 사는데. 그래갖고, 아무튼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은 한 번씩은 또 뭐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도움도 서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기본은 물물 교환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친구면은 뭐 우정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와이프나 뭐 연인이면은 뭐 그런 뭐 사랑도 있겠고요, 그렇죠. 뭐 다음에 뭐 손님과도 뭐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뭐 금전적인 거를 우리가 물물교환하겠지만 뭐 그런 게 마음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이 오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뭐 완전 물질적 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뭐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충분히. 뭐 특히 뭐 예를 들자면 뭐 방탄소년단이 막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떴어요. 그리고 노래도 뭐 듣기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춤도 환상적으로 춥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왔던 그 무명 시절 때부터의 노고까지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죠. 사실 저도 그런 거 보고는 되게 괜찮다 이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요새는 어떤지 모릅니다. 방탄소년단 옛날에 문토스트 집에서 일할 때 계속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알았거든요. 전 그때껏 몰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 아니,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 팬이 돼가지고 영상을 봐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굿즈를 사줄 수도 있고, 꼭 돈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영감 얻으려고 또 콘서트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그 아이돌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소비가 돼야 됩니다. 소속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도 그런 뭐 영적인 부분에서 되게 좀 돈을 지불하고 좀 뭔가 좀 좋은 기분을 또 느낄 수가 있겠죠. 아이돌 콘서트 같은 거 하고 뭐 특히 뭐
어른들 보시면 뭐 나오나 콘서트 가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방탄소년단도 먼저 일을 줬다, 그쵸? 이제 무명인데 갑자기 내 거 보러 와라 이러면은 누가 오겠어요, 그쵸? 이제 아무런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적당히는 이제 알려야 됩니다. 근데 꼭 이제 장사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고, 그죠? 친구들 사귈 때도 막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뭐 가자 이러면서 뭐 어릴 때 막 룰루랄라 갈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 라벨은 주머니 쪽에 그냥 요렇게 제가 달아볼게요. 요렇게 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가방 가운데 부착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딱 정중앙에 달아달라 하셨거든요. 시접제하고 8cm 위치에 부착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거 그냥 그대로 작업했으면 작업이 더 편했을 건데, 이제 지원이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중앙에서 이 몇 cm였죠? 한 29cm였던 걸로 어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한 10cm 밑에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10cm는 아니에요. 5cm 밑에 5cm 밑에 정도에 이제 달아주겠습니다. 그렇죠. 5cm 정도 밑에 달아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로고 그게 뭐 별 대수가 있겠어 했는데, 로고를 안 달고 또 작업을 하니까 로고 달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그래도 핸드메이드 느낌 나야 된다 하셔가지고, 그래도 싫은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별 대수롭게 생각 안 했지만 그건 이제 저만의 생각이었죠. 자, 이제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따로 집게는 안 쓸게요. 이 가운데 요거 선대를 일단 한번 받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한번 받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센치를 한 번만 재고요. 확인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럼 9cm가 빠지면 여기서 오고요. 여기도 옵니다.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막 루이비통 가방 같은 게 아닌 이상 그냥 저도 나름 그냥 최선은 다하겠지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원단이 너무 큽니다. 이게 하면서 이게 안 틀어져야 되는데, 딱 잡으면서 나와야겠다. 이게 저가 미싱은 이게 엄청 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작업이 사실 좀 힘들다, 그렇죠? 저도 미싱 한 번씩 막 구경하러 가면 그런 게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하는 작업 한 번 때문에 저 고가 미싱 사는 거는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천천히 서비스 이야기 하다가 제가 뭘로 끝매점을 내려고 했는데, 뭘로 끝매점을 내려고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방금 뭐 좀 안 남을 것 같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신직 한 장이 더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3,000원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보시고, 저 보면 그런 거 뭐 크게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맨날 막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이제 손해가 뭐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야 뭐 아무렇지도 않고요. 치명적이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일어난 걸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이 공을 손님분께서 이제 안 안아주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원래 남한테 줄 때 뭔가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 괴로우면은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받고 기뻐하든 싫어하든 그건 그 사람 자유거든요. 맞죠? 그 사람 자유인데 그거 갖고 뭐라 해야 되나? 왜 나는 마음 표현해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욕심이거든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괴로워지는 길입니다. 그거는 그냥 주는 것만 이제 땡큐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기에만 급급한 그런 사람 분명히 있죠. 주변에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죠. 아니면은 한 10번 받고 한 번만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고, 그런 사람들 좀 보시면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여러분 같으신 분들이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겠죠. 계속 이렇게 막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막 드리고 이러면은 적이 많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안 주다 보면 사람이 참 인색해지거든요. 최소한 적은 안 만듭니다. 물론 좀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뭐 혹여나 뭐라 해야 되노? 아무튼 너무 막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을 주시되 사랑을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붙여는 놨습니다. 붙여는 놨고 20 곱하기 20이라 했는데 이 사이즈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핸드폰 같은 게 좀 사실 들어가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으로 좀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뭐 뗄라면 떼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합봉을 해볼게요. 1cm 시접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래갖고 이런 거는 임시 고정을 저는 아시다시피 시침핀으로 하지 않고 재봉기로 그냥 가장 확실한 고정입니다. 예, 저희 임시 고정은 이렇게. 미싱을 청소해도 계속 저게 걸리는 거가 참 그렇네요. 그냥 이렇게 딱 한 3땀 정도만 시작 지점에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유튜브도 제가 쭉 봤습니다. 쭉 봤고 뭐 조회수 올리고 이제 막 그런 것도 막 많이 찾아봤는데 저는 올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제가 제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하나같이 올리는 방법들이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좀 그냥 좀 자극적인 썸네일이랑 그런 문구 있죠. 좀 그 스레드에서도 요즘 좀 유행하는 게요. 그러니까 가게 망하는 사진을 일부러 좀 올린다고 하거든요. 장사 안 되는 사진을 일부러 올리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주문 0000 이런 거를 일부러 올려가지고 좀 동정심을 자극하는 그런 좀 마케팅을 하기도 그렇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왜 마케팅이란 말을 써야 되는지도 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쌍해서 팔아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측은지심으로. 그거를 이용을 하는 업체들이 좀 요즘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이 참 많아요. 오늘 왜 이래 장사 안 되지부터 해서 막 투덜거리는 사람들. 근데 스레드가 원래 좀 감성적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근데 그것도 조금 알려진 상황이라서 아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거 봐도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 모양이고요. 저는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싫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싫어요. 그냥 나도 하기 싫고요. 그거는 오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그런 거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옷 입는 것도 보면은 유행 따라 옷 입는 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맞는 스타일, 그냥 저는 셔츠 좋아하니까 셔츠만 맨날 낮에는 입고 밤에는 지금 여름이니까 이제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입는데
제가 옷도 뭐 딱히 뭐 유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고 나서는 단 한 번도 패션 스타일을 바꾼 적이 없거든요. 20대 때는 뭐 몰라가지고 뭐 유행하는 신발도 한번 사보긴 했는데 부츠 같은 거 유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츠 신을 때마다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로퍼나 구두 같은 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건 제가 좋아했습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뭔가 평범하진 않잖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지금 유튜브 이래 찍는 게 평범하진 않잖아요. 근데 장사도 사실 저처럼 하는 게 저는 좀 평범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다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냥 좀 롱런 하는 느낌이 있죠. 꾸준하게. 이것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나서 제일 즐겁게 촬영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쪼리면서 그런 게 촬영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그냥 할 말 다 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기장 삼아서 이제 편하게 그냥 촬영했다라고 하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게 사실 나랑 가장 맞는 방식이었구나 라는 거를 계속 체감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또 이렇게 촬영할 것 같아요. 지금 참 이게 와이드 테이블이 아니라서 이게 원단이 계속 바닥으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달랑달랑 저도 와이드 테이블 쓰고 싶은데 작업 환경이 이런 걸 어쩌겠습니까. 그냥 집에 놓기에는 진짜 저 집에도 처음에 미싱했거든요, 집에서. 그런데 먼지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갖고 뭐 청소도 이제 자주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갖고 굳이 뭐 집에는 뭐 안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박은 다음에 부착을 할까요? 그러니까 부착하는 거는 뭐 사실 별 문제가 아니라서. 자, 이것도 임시 고정하고요. 이렇게 하긴 자석을 부착해야 되는데 한 2cm 밑에 정도, 1.5m 정도 달아주겠습니다. 자석을. 자석이 첫 작업이라 가지고 뭐 조금 풍성한 위치에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1cm 밑에 달아볼까요? 아니 0.5. 지금 일부러 너무 빠르게는 작업 안 합니다. 천이 막 밀릴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전빵입니다, 이럴 때는. 또 어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 콘텐츠 주신 거에도 좀 감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사람인지라 이게 저도 콘텐츠가 무한하진 않은데 사람들한테서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냥 그 3,000원은 그냥 괜찮습니다. 심지값 더 들어간 거 정도예요. 주고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막 뭐라 해야 되나, 사람들을 고르는 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의 편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어제 이야기는 했지만, 근데 그럼 줘놓고 뭐 상대방이 안 줬는데 아무튼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욕심이란 이야기로, 그러니까 너무 바라고서 주면은 아무튼 안 주면 좀 기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원래 이제 욕심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고, 너무 괴로워하시지도 마시고. 원래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바닥을 뭐 8cm 점 밑포함 8cm로 잘라주겠습니다. 왕자가
왕자는 없고 이제 여자는 좀 작겠죠. 간만에 여자로 하겠습니다. 8cm 크기로.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갖고 주면서 저는 사실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오시면 오는 거고 안 오시면 뭐 많은 거고 사실 그런 마인드입니다. 근데 이제 줄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건 주면 안 되니까 줘도 되는 거 위주로 그렇게 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제봉용품이 뭐라 해야 되지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 커피 선물을 한다. 그렇죠. 저는 애초에 뭐 커피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굳이 커피 선물을 뭐 그래도 받으면 좋아합니다. 받으면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뭐 극단적인 예지만 뭐 제가 좋아하는 제가 구매에 좀 뭐라 해야 되나 마음까지 있는 그 니로 EV를 그렇죠 선물 누가 해준다 칩시다. 와 엄청 기쁘겠죠. 딱 제가 딱 필요한 건데 뭔 느낌이신지 아시겠나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딱 그래 돼버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방금 맞죠? 그러니까 반대로 있으나 없으나 한 선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면 받고 안 주면은 안 받고 이제 그런 선물.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비교하자는 건 또 이제 그런 것도 비교할 수 있겠고 선물도 잘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 스포츠입니다.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렇죠? 머리 써야 됩니다. 예. 쓰고 이제 나한테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그런 선인데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이득이면 사실은 제일 베스트입니다. 원래 항상 이런 말하는 건 쉽거든요. 그런 거 찾는 게 더 힘듭니다. 그것도 맞죠. 자, 요거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2장 겹쳐서는 안 자르고요. 1장씩 잘라줄게요. 이렇게. 왠지 좀 더 잘라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제 느낌상 더 잘라야 될 것 같은데 9cm, 시접 포함해서 9cm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팔밖에 지금 안 잘랐잖아요. 그렇죠? 팔만 자르면 아마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산을 한번 하고 아니다. 어차피 또 시접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대충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맞겠습니다. 다 행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도 자요.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업을 계속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뭐 1시간 반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반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50%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시접은 1cm로 안 하면은 뭐라 해야 되지? 바닥 폭이 안 맞겠죠. 원래 주문하신 가방이나. 미싱을 처음에 왜 좋아하게 됐냐. 너무 그러니까 인건비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재료값만 따지면 엄청 적은 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저에게 이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그렇죠? 재료비는 사실 얼마 안 합니다. 그렇죠?
저렴한 원단으로 뭔가 좀 작품을 만들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정말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티코스터 같은 거 원단 한 장 사가지고 뭐 10cm 사이즈로 만들어도 몇 개가 나옵니까? 뭐 3, 40개 나오겠죠. 3, 40개 맞나? 가로 11장, 세로 이제 90장이니까 뭐 45장 이상, 그러니까 뭐 46장 아닌데 갑자기 산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9를 하면 90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11 곱하기 90을 하면 99입니다. 그쵸? 그러면 45장 정도가 안 나오네요. 44.5장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짜리 원단 샀다 칩시다. 한 마에. 그러면 45장이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44장 나왔다 칠게요. 그냥. 그러면 뭐 한 개 한 250원 정도 들었다 칩시다. 그럼 뭐가 단가는 엄청 낮은데, 그렇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단가는 엄청 낮은데 이제 시중에 판매 막 모던하우스 보니까 티코스터 한 개 막 4,000원씩 팔린 겁니다. 나는 살 때 이렇게 가격 주고 샀는데 원가가 이거밖에 안 한다고 하면서 와, 그러면 내가 그냥 만들어야지. 이제 이 생각이 든 게 제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가정용 미싱을 한 개 사달라고 이야기를 또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사드린 겁니다. 처음에 그냥 그래가지고 미싱을 처음에 모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브라더 미싱 사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 옛날에 미싱 하실 때 어떤 기종 쓰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용 브라더 미싱 그거만 있으면 엄마가 다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그 브라더 미싱 전화를 해봤어요.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용도를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거나 만드실 건데 뭐 혹시 기종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니까 그냥 A16 저거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비스 16 저거 사라는 거랑 저거 사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샀어요. 처음에 안 알아보고 그냥 막 샀거든요. 그냥 믿고 샀는데 역시나 바로 사면 안 됩니다. 바로 사면 안 되고 백화점 가서 샀으면 더 저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실적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샀으면 제가 와이드 테이블 5만 원짜리라도 한 개 더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참 배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뭔가 뭐 정보가 활발해가지고 이제 어디든지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사실 알고 보니까 제가 오프라인 등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제가 뭐 그런 거 가당치 않죠.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공부였어요. 오히려 이제 겪고 나서야 이제 그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미싱 살 때는 이제 그게 참고는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미싱을 했습니다. 미싱을 하는데 어머니 보고 이거 사용법 혹시 뭐 알려줄 수 있냐 이러니까 뭐 되돌아받기랑 뭐 실 끼우는 거 뭐 해갖고 노루발 뭐 이러면서 기본적인 거 전진 후퇴 뭐 알려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티코스터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천 자르는 거부터 처음에는 이제 덜덜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거 천 잘못 자르면 어쩌지? 천 날리면 어쩌지? 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재단부터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에 티코스터를 제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9월, 10월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1년하고도 한 10개월이 됐다, 그쵸? 이제 2년 차가 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우여곡절 끝에 막 티코스터 정도 했는데 특히 이제 귀퉁이에 요즘은 기를 뭐 엄청 그래도 뭐 잘 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사각 귀퉁이 뭐 요즘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빼지만 옛날에는 완전 칼각도 다 안 나왔고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별 모양으로 맨날 킥코스터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냥 했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또 원단도 사봐야겠다 해가지고 가위도 있으면 좋겠다. 뭐 어머니께서 이제 원래 쓰시던 혼수 가위 지금 여기도 있거든요. 예, 있는데 저게 이제 저거는 이제 저거고 아무튼 재단 가위 그냥 한 개 사볼까 해갖고 이제 사본 것도 저 이제 추억의 아이템입니다. 뭐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들고 다니겠죠 제가. 지금 됐어요. 이 자석 부속을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자석 부속이 한 개 더 없거든요.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손잡이 좀 만들게요. 이게 겉감은 지금 뭐 요렇게 지금 왕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 크다 보니까 아무튼 이 테이블이 좁다, 그쵸? 잠깐 내버려 두고 끈 작업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뭔가 킬트 계속 일하니까 좀 킬트 그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이제 거기도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뭐 천을 살라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천이나 그냥 뭐 사야겠죠. 처음에 뭐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막 모듬 천을 파는 거예요. 막 조각천을 이렇게 묶어갖고 파는 거예요. 막 킬트 이러면서 뭔 모르는데 그냥 디자인 보고 그냥 그때는 샀거든요. 금액만 보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뭐 천을 뭐 엄청 저렴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이 있었고, 미싱을 사면 이렇게 뭐 브라더 미싱 수강증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이 평일에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부전시장 이런 데 못 갑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또 이제 원단도 구입할 수 있고 하원도 있구나라는 걸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면점은 안 되고 직영점인 광복점은 이제 되는 거였습니다. 서면도 직영점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광복점은 그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이제 일요일에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갔는데 이제 가는 김에 저도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도 배울 수 있는 거는 배우고 보안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원단 같은 것도 파니까 이게 보는 안목 같은 거를 옆에서 이제 고수가 있으니까 고수분들한테 들으면서 이제 실력이 빨리 늘 수 있겠다. 시간적으로 빨리 그런 거를 좀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 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싱을 하니까 제가 처음에 얼마나 미싱을 이제 못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동네는 원래 수선집도 많고 양장점도 많았고, 그러니까 신발 공장, 뭐 재봉 이런 게 활성화된 동네였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미싱을 할 수 있는 희한한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가.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 친구 아버님이 있으세요. 제 동창 용태라는 친구 아버님이 있으십니다. 거기 뭐 하루에 한 번씩 가게 오시는데 커피 드시러 오십니다. 그러면 미싱 반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갖고 초반에 아니 왜 그렇게 하노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훈수하러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도움 좀 받았거든요. 지금 끈 작업하는 것도 사실은 그 친구 아버님한테 사실 이 기술은 좀 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니 왜 그래 자를 이렇게 다 그어가지고 탁 접어서 그렇게 너무 오래 걸리게 하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니 눈대중으로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자꾸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하냐. 니 그러면 이 펜값은 뭐 이러면서 좀 사업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조언을 이제 해주신 겁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고 그게 저랑 맞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제 배운 것도 배우는데 학원에서 하면은 딱 이렇게 절반 원래 탁 다린 다음에 요것도 반 접어서 탁 다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양쪽으로 0.2 스티치 놓던지 아니면 요대로 이제
0.3, 4로 박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겸자 같은 걸 탁 뺀다, 그쵸? 그런 걸 알려주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지식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저만의 방식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깁니다. 그게 그렇게 학원 다니고 나서 한 1년 안에 그런 게 조금 정보들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되고 만들어 보면서 이런 거는 그냥 미싱 처음 만진 사람도 할 수 있겠다. 사업성이 있겠다 싶은 게 처음에 봤을 때는 복조리 파우치였거든요. 그냥 이런 거 만들어서 그 금액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처음에는 저 복조리 파우치 10,000원에 팔았습니다. 이게 원가를 못 맞춰가지고 나름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주변 시세랑 맞춰가지고 이 정도면 구매하시겠지라고 해서 10,000원을 팔았는데 이 동네는 이제 10,000원에 팔린 상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플리마켓에서도 어림도 없는 가격이라는 걸 좀 느꼈죠. 파우치는 5,000원이 딱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유튜브 많이 보셨으면 저의 이런 일화도 아시겠죠.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제 FM은 배웠는데 어때요? 좀 배우고 나면은 거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석 다는 기법, 지퍼 다는 기법, 열 접착 테이프 사용하는 방법, 바이어스 다는 방법 배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나중에는 이제 도안 가지고 이렇게 제조하는 거지 뭔가 저는 사업성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한 거는 이제 슬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4단계 수업부터는 들을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은 제 수준은 아직 레벨 3도 아닙니다. 저는 제 수준이 레벨 그래도 2 정도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려운 건 안 만들잖아요. 그냥 기존 하는 거에 조금 변형 딱 그 정도지. 갑자기 곡선으로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그쵸? 주머니가 갑자기 한 옆에도 달리고 앞에도 달리고 그런 텀블러백 같은 그런 대형 가방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면 색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제 그렇지도 않잖아요, 제가. 그렇죠? 하다 보니까 사업적으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원은 아마 다음번 수업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거든요. 대신에 그 수업료로 원단을 좀 더 사는 게 저는 좀 이득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하고. 그래갖고 장보러는 제가 종종 오겠습니다. 말씀만 이제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대량으로 구매할 거면은 미리 연락드리고 재고 물어보고 오겠다. 네, 그렇게 그냥 이제 정리도 이제 학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일본어로 치면은 기본적인 문법 싹 다 배웠어요. 그쵸? 학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배웠다 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그쵸?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나요? 다들 미싱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고 나름 이제 어느 정도는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원은 이제 뿅 끝났습니다. 끝나고 물론 이제 도안 배우고 그런 것도 재밌어요. 실제로 이게 학원에서 이런 스트링 파우치를 처음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야, 니 복조리 모양도 한번 안 해볼래? 그래 해봐야지 하다 보니까 요 모양이 이제 생긴 겁니다. 생기고 물론 도안은 제가 이게 원래는 좀 1시간 정도만 걸리는 그런 수업인데 저 처음에 그래도 수업 다 들으면서 하니까 그때도 그냥 2시간 썼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을 썼습니다. 2타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원래 이틀 썼죠. 기간으로 치자면 한 번 들었는데 이제 1시간 반이거든요.
한 주머니는 따로 뭐 안 재고 한 요 정도로 달게요. 요 정도로. 그래야 이제 어깨 매실 수 있으니까. 주머니를 기준으로 뭐 부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친구를 빼고,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저는 아예 배경 지식이 1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갖고 그런 거는 굉장히 제가 빨리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배울 지침 같은 거를 이렇게 딱딱딱 처음에 찝어주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빠르게 실력 성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진짜 딱 그거 하러 사실은 간 겁니다. 냉정하게 치면은 진짜 도움 많이 얻었죠. 그래갖고 나중에 해갖고는 이제는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학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단 살 때 개인적으로 학원 원단이 좀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놓으면 잘 팔립니다. 학원 원단이. 왜? 다 메이커라서. 아무리 2월이라고 해도 그래도 메이커거든요. 2월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 신상은 진짜 이제 불티나게 나가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더 좁게 할까요? 더 좁게 하면 모양이 좀 그럴 것 같고, 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달아보고 결정을 할게요. 이게 어깨에는 매줘야 되거든요. 어깨에 매신다 하셨으니까 됩니다. 그렇죠? 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진짜 막 가물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냥 자 안 써도 될 때는 그냥 자 없이, 자 없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자를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구간에는 그냥 저도 그냥 안 쓰거든요. 영상이 1시간 7분입니다. 엄청 오래 갑니다. 원래 긴 영상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다행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막 알고리즘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보통 어때요? 그러니까 조회수 위주입니다. 좀 지금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만들기 쉽거나 아니면 도안이 진짜로 궁금해서 찾아보거나, 이제 보통은 그럴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냥 예쁜 가방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가방 같은 거는 보통 도안이 이쁜 거는 사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학원 가면 그런 거를 이제 눈앞에서 싹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소스 제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하면은 이런 기법을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이제 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다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킬트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막 조각천으로 막 문양 내고 그런 게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그거를 선생님께서 처음에 좀 어려운 수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래도 1레벨 수업에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옛날에 일본어 수업할 때도 그냥 수업이 아니고 공부할 때도 단계 다 건너뛰고 제가 그냥 그 소설 읽고 싶으니까 그냥 현지인들이 보는 책부터로 바로 그냥 히라가나 떼자마자 그걸로 공부했다 했잖아요. 현지인들 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진짜 뭐 하듯이 저는 옛날 전과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난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거 하면은 나중에 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난 이거 만들 때 재밌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수업대로 뭐 잘 나온 것도 있고, 한 번에 이제 학원에서 원래 좀 안 좋은, 학원에서 파는 원단으로 원래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룰을 어기고 몰라가지고 다른 천을 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바로 딱 과감하게 커트를 당했거든요. 제 잘못이죠. 원래 학원의 룰을 어긴.
하여튼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자석 부착해 보셨습니까? 이게 일단 시접은 한 요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시접은 한 요 정도 있을 거고 1cm. 그 다음에 1cm 바로 밑에는 좀 그렇고 한 요 정도 달리겠다. 그렇죠? 요 정도. 그러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좀 정확하게 할게요. 딱 한 2cm 위치입니다. 이 정도 그냥 부착하면은 제가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2mm로 박을 때도 이 정도면 뭐 노루발도 잘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표시를 합니다. 자석이 표시를 하고 반대쪽에도 표시를 합니다. 반대쪽에 표시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쑤시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어렵게 하지 않고 찔러가지고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쬐으면 이거를 요렇게 넣습니다. 요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결합하면 끝입니다. 뭐 한 개도 안 어렵고요. 안 어려운데 항상 처음이 힘듭니다. 이게 안 해본 거를 하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적으로 좀 피로감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쵸? 요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게 영상이 제대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반대쪽 거를 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었다. 그쵸? 이렇게 해서 구멍 사이로 이렇게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게 끝이 날카로워가지고 손 베이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죠. 그대로 그냥 옆으로 딱 제껴주면 끝입니다. 이게 제낄 때 좀 여성분들이시면 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래갖고 딱 끝입니다. 이래갖고 이제 결합하면 짜잔. 이미 자석 첫 시도인데 뭐 잘 된 것 같다. 그쵸? 그러면 이제는 진짜 뭐 합체만 하면 끝납니다. 합체.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한 1시간 20분 정도 과연 걸릴지 더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고, 뭐 완성을 향해 가봅시다.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가방이 또 설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이제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또 약속 우리가 못 지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됩니다. 이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을 못 하고 받았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정상적인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래갖고 또 시접 1cm로 박아주겠습니다. 1cm 하지 말고 자석 위치가 있으니까 한 0.7 정도로 해볼까요? 얘는 그렇게 해볼게요. 임시 고정 한번 해주고요. 반대쪽도 와 진짜 가로로 어마무시한 가방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큰 사이즈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어마무시합니다. 천천히 그냥 박아주겠습니다. 천천히요. 잘 나옵니까? 제 뒷모습만 나오죠. 이렇게 합시다.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아요. 아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음, 0.7이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석 위치를 보니까 0.7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빠듯하게 안 하길 잘했습니다. 어차피 안 터지면 되거든요. 안 터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의 시접도 이 정도 주면은 끝부분 다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작업은 되겠지만 참 그런 말 있죠. 이제 미싱도 하면은 큰 거는 큰 거대로 힘들고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힘들고 큰 가방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성취감 한 개 보고 딱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제가 여기 임시 고정을 안 해놨었나 봐요. 이게 안 돼 있네요.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럴 수 있죠. 예. 하다 보면 사람이 완벽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잠깐만 요것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갑니다. 창고멍은 여기 쓰면 되겠다. 그쵸? 여기는 자석 때문에 좀 밀립니다. 예, 이런 가능성, 이런 것도 있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짝 바늘을 움직여서 여러분들 봤나요? 그러니까 시접을 0.5로 뭐 고집을 한 게 아니고 좀 변경을 했거든요. 시접이 아니고 아무튼 원래 노루발 여기 끝에 보고 해야 되는데 살짝 옆으로 보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냥 뭐 모양만 나오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창구멍을 내야 되는데 창구멍을 안 내고 다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된 이상 반대쪽을 좀 뜯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이 얼추 됐고 여기 뜯어줄게요. 그냥 여기 뜯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가 조금 이렇게 오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좀 붕 뜬 거 보이나요? 제가 임시 고정을 안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죠. 전 한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제 저도 사람인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리 작업을 했다 보니까 좀 원단이 덜 구겨지면 좋잖아요. 이게 뒤집으면서 또 구겨지면 우리가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창구멍을 좀 넓게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도 뒤집을 수 있는데 뒤집는 건 뒤집는데 그 원단 저는 많이 구겨지더라고요. 자, 이 정도 하고 한 창구멍 이 정도면 뭐 넉넉하겠죠.
청소를 해도 계속 이렇게 실이 이렇게 걸리는 거는 원인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 걸렸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원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조금씩 빼주겠습니다. 다 빼갑니다. 다 빼가고요. 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돼갑니다. 이제 진짜 이거 박는데 10분 걸렸네요.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좀 섬세하게 박으니까 10분이나 걸린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자석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석 위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자석이 생각보다 뭐 세게 다치고 뭐 그런 느낌은 없는데요. 이 정도면 뭐 첫 작업 치고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완벽하면 또 재미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0.2mm로 스티치 한번 딱 놔주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 뒤치는 오르발로 변경을 해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래도 마지막은 더 천천히 해서 암수를 고르게 빠릅니다. 그쵸? 천천히. 왜? 지금 스티치가 눈으로 다 보이는 딱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천천히 해서 이제 그거 지금 좀 검정색 원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리고 원래는 핑크로 해달라 하셨거든요. 근데 핑크색 린넨은 또 제가 없었다 보니까 네이비로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막 그렇게 손해 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제 공짜로 공부도 하고 원단을 이제 팔아주신 그 소잉 팩토리 우리 점장님도 좋아하시고, 그렇죠. 제가 원단 팔아드렸으니까 좋아하실 확률이 있으시겠죠.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사이가 돌아가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좋은 경험하고요. 이제는 자석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없겠죠. 뭐 불안함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이제는 자석도 자신 있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방 만들 때 자석을 넣는다는 선택지가 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치자면 그러니까 좀